그걸 가지고 너는 왜 임장 안 가니? 지금 하루라도 임장을 해서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갈구는 거밖에 안 돼. 결과로 등기권리증 갖다 던져주면 바뀌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관이 궁금하다는 거야. 무슨 교육? 우리들 교육관이 애들이요? 애들 부동산 투자를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대요. 저는 지금 부동산 투자는 가르치고 있지는 않고 제가 작년에 3개월 만에 초시 동차로 공인중개사 합격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박. 플랜을 잡아주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선배로서 이렇게 딱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경제학과다 보니까 또 이제 맥락이 또 똑같고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 자격증 한번 따라 젊을 때 하고 그거는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는 사실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첨이 됐잖아 이미. 네네네. 이미 끝났지 뭐. 아니요, 야. 당첨되고 토스에 자꾸 자기 4억 대출 뜨니까 나 이거 어떡하냐고 대출 자꾸 물어봐서 뭐라고 얘기했어? 대출 그건 뜨니까. 네가 갚는 게 아니야. 딱 누가 그죠? 갚는 거야, 그럼? 매수자가 갚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알게 모르게 교육이네. 네, 그래서 이 토스라는 어플 때문에 자기 대출이 이제 다 천하에 오픈되니까 좀 불안을 하긴 하는데 자기 집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뒤에서는 밑작업은 하고 있죠. 뭐 증여라든지 그쵸. 그렇게 이제 미성년자일 때 10년 안에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그렇죠. 성인 되면. 네, 그렇게 되면은 한 9천만 원 정도 이제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부 그 지인들이라든지 친척들이 1,000만 원까지 줄 수가 증여.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억 2천까지 와. 세금 없이 아이가 이제 만 20살이 되면 그렇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플랜은 잡아주고 있는데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게 있고요. 그리고 상속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는데 엄마 죽으면 네가 이거 다 가질 것 같지. 근데 너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증여가 안 되게 상속이 안 되게 내가 장치를 걸어놓을 거야. 그렇게. 뭔가 좀 아니 무서운 엄마다. 무섭다 진짜 갑자기. 비인간적으로 보여 갑자기. 갑자기 비인간적이죠. 이 비인간적이어야 돼. 이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첫째 가장 좋은 롤 모델은 뭐냐면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 생활의 모습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합격의 비밀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지금 잘 따라오고는 있습니다. 우리 부령 형님은 자녀들한테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부동산 뭐 이렇게 좀 알려주시고 그러세요? 아니 뭐 가끔 가다가 툭툭 던질 때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뭘 가르쳐 준다거나 그러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방임주의예요. 방임주의. 예, 알아서 돈 벌고 싶으면 하겠지. 돈 벌고 싶으면 할 거고, 그런데 이제 툭툭 던지는 거라든지 엄마 아빠가 하는 거를 본다든지 이러면 자연스럽게 지네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 확실히 나이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어렸을 때 조금씩 그 뭐 학교 다니면서 학창시절에 애들하고 뭐 투닥거리는 그거에 집중하다가 이제 조금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네들이 관심을 좀 보이는 거지, 그걸 갖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해봤자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얘네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때까지 우리들이 그냥 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하는 거 없어요.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 안 올라갈 것 같아? 야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냐고.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애를 알려서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전에 이미 툭툭 던져왔잖아요. 툭툭 던져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글쎄 요즘 시장이 안 좋다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너 같으면은 지금 여기 이런 데랑 저런 데랑 어디 살 것 같아? 약간 요런 거. 그러니까 그 실생활하고 연관돼 가지고 야 너 같으면은 그러면 지금 저쪽 앞에 있는 보이는 저 아파트랑 뭐 예를 들어 잠실에 있는 거랑 어디 사고 싶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어디 사고 싶대요? 그 친구는 롯데월드 가까운 데가 좋대요. 역시. 한 번은 지난번에
이게 몇 년 된 것 같은데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저기로 이사 안 갔어? 저기가 어디야? 그게 이제 잠실이었어. 잠실이었던 거예요. 네. 회사도 거기 있는데.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나 이제? 똑같다 그랬죠. 어렸을 때 사실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갈 생각도 있었지만 그때 난 기억이 나거든요. 왜 아빠는 내 친구랑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 라고 말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애들은. 근데 그 애들이 커가지고 아빠한테 왜 그랬냐고 따지더라고. 그게 깨닫는 과정 아닐까 싶어요. 억지로 뭐라 그럴까? 그 친구들을 가르쳐 주려고 해봤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가 못했던 거 한풀이 하는 거야 애들한테.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또 부동산 얘기하니까 그렇긴 한데 진짜 GTX 그 북쪽에 있는 거 오픈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타봤거든요. 정말 좋더라고. 좋죠. 신세계. 신세계죠. 파주하고 있고 일산에서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탄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있는 노선이 SRT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쪽과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표시가 안 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쪽에 나중에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면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겠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행동 반경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디 서울에도 가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울이 좋다는 거를 은연중에 알게 되고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인서울을 꿈꾸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 반경이 틀려지고 사람들이 어디 많이 자주 가게 되는 곳들이 보면은 다 그런 쪽이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아마 아이들도 이제 커가면서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배우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거는 실제 그 질문들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부룡님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아이미피님도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그러니까 배우자들도 이렇게 같이 왜냐하면 이게 왜 질문이 나오냐면은 보통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우자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둘 다 똘똘 뭉쳐서 같이 투자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와이프가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트러블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역시 훌륭한 형수님. 네. 더더구나 또 와이프의 아버님이 과거 그 복덕방 시절에 그쪽을 하고 계셨으니까 와이프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반대를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내가 투자를 한다거나 뭐 한다고 할 때 반대라기보다는 뭐 그래 화이팅 뭐 약간 이런 쪽에 가까웠지. 그러니까 저는 편했어요. 편했는데 그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이 부부간에 서로 안 맞는 것 때문에 엄청들 스트레스가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되는지 막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와이프가 그렇다고 해서 뭐 부동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잘했다거나 시너지를 내줬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억지로 합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로 등기권리증 갖다 던져주면 바뀌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라는 거지. 시장이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할 때마다 모든 성공을 할 수는 없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집에서 와이프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그다음에 집안도 챙겨주고 이런 가운데서 그걸 가지고 너는 왜 임장 안 가니? 지금 하루라도 임장을 해서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갈구는 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물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와이프도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는 건데 보면은 저희한테 상담하거나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그 싸운 거 자체가 싫어서 이걸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는 내가 원하는 방향의 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우리 와이프 가끔 저 빈정낸다는 얘기를 가끔 해요.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라이브를 하거나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유 우리 분영님께서 옛날에 저 헛짓거리 했던 걸 아실라나 몰라.
형수님은 알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엄청나게 뭐 멋있고 확실한 칼을 휘두르면 딱 하고 돈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헛짓거리 많이 하면서 저를 얼마나 핀잔을 많이 받아봤겠습니까? 일단 이것저것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거 중에 하나가 초반부에 그러니까. 그 투자 초반부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제가 이제 가장 첫 번째였어요. 이제 결혼한 지 한 1, 2년 됐을 땐가 그때 제가 처음 집을 구해서 갔던 데가 이제 부천이었단 말이에요. 부천 그 중동신도시. 네. 물론 돈이 없어서 글로 가긴 했는데 네. 회사도 그때 부천에서 다니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서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이에요. 네네. 근데 역 앞에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뚫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책에서 배운 걸 엄청나게 떠들면서 이사 가야 되는 타당성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사 간 집이 돈을 하나도 못 벌고 팔고 난 다음에 오르더라고요. 나중에. 타이밍 안 맞았다. 예. 결국에는 호재가 있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네, 호재가 있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처음 한 사람은 이 호재만 있으면 GTX 뚫리면 올라 막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오른다며. 오른다며.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른다며라고 하는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 와이프 입장에서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는 체 하고 나름대로 껄떡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막 이러면서 막 분석한답시고 안에서 막 열심히 뭐 컴퓨터로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막상 올라간 건 하나도 없고 뭐 그거 말고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사실 뭐 샀는데 떨어졌던 것들. 아유 많죠. 많죠. 건수가 우리 많으니까 너무 많지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게 되면 억지로 저는 이거를 결국 내 욕심인 것 같아요. 내 욕심에 그 내 틀에 사람을 자꾸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난다. 그냥 내가 결과물로 열심히 노력해서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인정하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부부가 같이 임장 다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형수님이 정말 우리 남편 최고다 했던 뭐 수익률을 안겨준 거 어떤 거였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부인은 절대 남편한테 잘났다고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공감됐어. 보고 있나 와이프? 왜요 왜? 두 분 다 멋지신데. 남편은 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칭찬의 대상은 아니었지 않나. 저도 불용님 방법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성실하게, 진지하게 그냥 계속 그래서 브리핑. 결과로 그냥 보여줬었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까지 했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넣었는데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혼을 한 상태였고 첫째가 임신한 상태 거의 만삭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이직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럼 일단 회사에서 대출 받은 것도 다 넣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회사에 대출 받은 걸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실 짓고 했고 와이프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 줘가지고 그걸로 갚고 그다음부터 이제 주식 투자 안 하기로 각서 쓰고 그리고 또 제가 찍소리 못해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부동산 하니까 이제 주식도 망했는데 부동산도 망할 거 아니냐라는 그랬다. 그런 우려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한 5년 6년 동안 계속 저를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보긴 했었었죠. 대신 이제 뭐 다른 것들, 애 보고 생활적인 측면들 열심히 했고 부동산 투자도 열심히 하고 뭐 임장도 열심히 하는 것들 보고 나중에 결과물 나오는 거 보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팬이 되고 같이 다니게 됐었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집 한 채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와이프 명의로 그때 와이프 명의로? 제일 비싼 것들을 했죠. 좋다. 새 아파트로 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본인도 이제 이게 아니면 등기부등본에다 자기 이름 올리게 되면 관심 갖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제일 관심 갖게 된 차례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부모님하고 똑같은 게 칭찬을 거의 못 들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비판받는 와이프한테 늘 이렇게 핀잔 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추천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좋은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렇죠. 내놓으면 그래서 이제 당연하죠. 그러니까 첼리투스라는 아파트를 세상 사람들이 모를 때였어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삼성물산에서 수요조사 의뢰 받아가지고 1대1이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이렇게 매매가가 그러니까 재건축 전에 10억 주고 사고 추가 분담금이 한 5억 5천 되면 한 원가가 5억, 15억 정도 되는 거였어요. 원가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되게 비싼 거예요. 되게 비싸가지고 비판할 때 저는 그거 사라고 나중에 일단은 입주하면 20억 될 거고 뭐 한 5년 몇 년 안에 40억이 될 거다라고 이제 했지. 그 얘기 했는데 진짜 제 말대로 됐잖아요. 그 아파트 볼 때마다 자기는 안 사면서 왜 그런 아파트를 자꾸 사람들한테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입주한 지 10여 년 됐는데 10년 동안 만나면 칠수 집이 근처니까 지나갈 때마다 막 핀잔을 하는 거예요. 지도 없으면서 저거 막.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요. 첼리투스 내가 뛰었다고. 예,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부르님 말씀하셨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있는 줄 알아요. 입구 얘기하라고. 입구 얘기하라고 도대체. 있지도 않은 놈이 저거 맨날 왜 압구정 현대아파트. 괜히 욕만 먹고. 그러니까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8억 할 때부터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32평이 40억이 넘었단 말이지. 8억부터 40억 넘을 때까지 입구 얘기하라고. 입구 얘기 만약에 진짜 있었어 얘기하면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욕 먹었을 거예요. 지금 첼리투스 얘기하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마침 또 그때 제가 병원을 좀 다니는 게 그 앞에 있는 금강 아산병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첼리투스 전 아파트 이름이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잘 넥슬. 그 아파트였었는데 그 아파트 때부터 그 느낌이 되게 좋았었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자꾸 이제 그 동네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또 첼리투스 얘기하면 한때 지금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이유 아파트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 맞아요. 에테르랑 청담으로 같이.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유 아파트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를 저도 와이프한테 아이유 아파트 사고 난 다음에 얘기해. 그래서 와이프 앞에서는 내가 첼리투스 얘기를 못해. 금지어가 됐어. 아니야. 입구나 말하라고. 너 10억 할 때 왜 안 샀어 이거지 이제. 지금 55억이 됐는데 10억 할 때 왜 안 샀냐고. 자녀들한테 부동산 투자를 이제 가르칠 거예요. 가르친다고 하면은 첫 투자 상품으로 아파트를 가르칠 것 같아요. 다른 것들까지 또 고려해서 가르치실 것 같아요. 아파트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아파트가 그렇죠. 제일 쉬우니까. 제일 쉽죠. 근데 우리 이렇게 방송 듣는 분들도 느끼시지만 그 아파트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맞아. 예, 그 쉽지만은 아파트도 않지. 처음 할 때는 너무 어렵고 도대체 저 사람이 저게 사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저 사람 사라고 했는데 또 떨어지게 되면 쟤는 왜 나한테 사기를 쳤는지 또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올라가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되게 헷갈린 게 이 아파트 시장인데 그래도 해보니까 아파트가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욕심 같아서는 그 다음에 이 부동산계에서는 이 개발이라는 걸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러니까 개발이 꼭 시행사업이라고 해봤자 이게 뭐 기업처럼 하는 거 말고 그냥 개인이 그렇죠. 뭐 건물 근생 짓는 것도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아무리 설명해봤자 결국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궁시렁궁시렁 뭐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아이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그랬는데 진짜 사실 우리 아빠는 자식들한테 보면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러닝샷스에 반바지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아빠란 말이에요. 네. 그 아빠가 집에서 있을 때 얼마나 웃겨 배 나오고 근데 그런 아빠가 밖에 나가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를 스스로 느껴야 애들도 스스로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은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아파트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게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사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 차 타고 다니면서 뒤에 있는 애들한테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 아파트는 말이야. 근데 안 들어요. 안 듣지. 그치. 저 아까 말했던 첼리투스, 아까 말했던 아이유 아파트도 얘기를 해봤어. 얘기를 해봤더니 아이유가 저기 살아? 유인나도 살아?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알 건 다 알아 애들이. 근데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하면요. 저는 이제 상품을
상품을 정하기 전에 레버리지를 가리킬 것 같아요. 레버리지. 네. 오.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방법. 그쵸. 그러니까 은행 돈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세라든지 보증금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조금 가르쳐주고 아, 좋다. 남의 돈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억 아파트면 잘못 생각하는 게 다 10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것들이 굉장히 대부분 갖고 있는 네, 생각이죠. 갖고 있으면 그러면 남의 돈을 이용하면 이제 네. 내 돈이 얼마 필요한지가 나오면 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가장 문제점이 리스크거든요. 리스크죠. 네. 그 리스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알려줄 것 같아요. 만약에 전세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지. 은행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내가 살 수 있는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나오고 그러면 그 아파트의 가격대로 한번 또 쫙 나열해 보면은 나중에 모의 투자라도 한번 해보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오면은 아파트 어디 찍어주세요 딱 그러잖아요. 그거보다는 맞아요. 예. 이 부분이 제가 보면은 진짜 제 아들이라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르는 것보다 저는 항상 투자하는데 투자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안 떨어지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오르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항상 투자할 때도 이거보다는 안 떨어지겠지. 이 개념으로 제가 이 14년도에 이제 서울 아파트를 샀을 때 가격이 인천하고 평당가가 같은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가. 그런 시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보다는 안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서울에 투자를 했었고 다른데 이제 좀 그런 데에서도 그러면 이거보다 안 떨어지면 좀 더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경매로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금매를 어떻게 잡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보다 안 떨어지는 기준이 뭐였냐면 분양가였더라고요. 분양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가의 개념을 분양가로 잡았고 예를 들어서 수지의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밑으로 내가 경매를 잡으면 제가 거기서 가격 우위를 점하니까 그렇죠. 저는 더 그보다 더 싸게 분양가에 팔아도 돈이 남는 그런 구조로 조금 했기 때문에 어떤 시세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돈에 대한 관점을 조금 레버리지를 좀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안 떨어지겠다라는 개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시세를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어떤 투자도 100점 100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점 100승인데 실패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3개 있거든요. 제가 실패한 게 3개 있는데 3개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그래서 뭐예요? 제가 최근에 소름이 돋았는데 3개 다 임장을 안 간대요. 임장 안 가고 산 게 있었구나. 네, 임장을 안 가고 산 데가 네. 3개가 다 안 좋았던 거예요. 임장을 안 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자신감이지. 자신감 때문에. 거긴 내가 그냥 알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보증금 경매 보증금 1,000만 원 날렸고 안 가보는데 그 선순위 임차인 있었던 거를 선순위 임차인. 이건 그거를 경매구나. 예. 네, 공매로 한 거예요. 공매.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한 거고. 근데 누가 같이 사자고 그래가지고 강양에 있는 아파트 그냥 사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강양 아파트? 그냥 원가에 팔았죠. 실패는 하지 않았는데 임장을 안 갔던 곳에 실패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임장을 안 가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부터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들 중에 2명 정도 실패 사례가 있는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내가 가보지도 않은 곳을 내가 추천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저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추천해 달라고 뭐 어떤 지역 A 지역 어때요?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지 아는 척 안 하려고요. 모르는 데를 중요하죠.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지방 같은 데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쵸. 솔직하게 임장을 안 간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없고 또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누구 말 믿고 투자하는 거 정말 위험하니까
만약에 자식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 너가 가봤어? 하고 첫 번째 가봤어? 질문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어땠어? 어땠어? 그런데 거기가 가장 좋을까? 다른 지역도 한번 비교해 볼래? 라고 어. 질문을 할 것 같아요.